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11월 6일 마감 시향 방송이라기보다 장중 스팟 부분들로 많은 얘기 부분들 대충 정리 부분들을 좀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미리 예고를 좀 해드렸던 것처럼 그 코스닥 제목을 이걸로 잡아봤어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종가상으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휴젤이라는 메디톡스의 상승 부분도 좀 나왔고, 시총 3위 종목이 신라젠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까지 오르면서, 그리고 CJ ENM도 5% 정도 오르면서 그래도 지수 자체는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지수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분간은 잠시적으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지수에 신경 쓴 것보다는 지금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피는 그 선물 쪽에서 어떻게 약간 변동성을 일으키는 부분들 미리 코멘트를 좀 드렸고, 자, 코스닥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700포인트죠. 700포인트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800포인트 파동 부분들을 만들 때 뭐가 좀 제시가 좀 되면 좋을까? 어떤 부분들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더라도 코스닥 열풍,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4차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1, 2, 3차하고 4차하고는 약간 성격 자체가 많이 좀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 제조업 부분들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든지 인공지능 어떤 결합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일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대기업 이런 그 조직 체계 부분에서는 상당히 대응하기가 워낙 흐름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없잖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변화 부분들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고, 몸집 자체도 가볍게 움직이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조직 구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2000년도에 벤처 붐, 그걸로 인해서 IT 쪽에 한번 괄목할 만한 성장 부분들을 좀 가져왔던 건 사실이죠. 그거에 대한 뭐 버블로 인한 휴일증 부분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파고 부분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죠. 워낙 여기가 생태계 자체가 많이 죽었어요. 10년, 15년 이상 정도 해서 거기서만 살아나는 기업들이 지금 뭐 간판스타, 뭐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거하고 볼 수 있겠죠. 리번 사태가 났을 때 글로벌 전체적으로 디프레스가 됐을 때, 경기 자체가 다운이 됐을 때 일단 정부가 인위적인 자금 부분들을 풀면서 인공호흡 부분을 좀 했죠. 먼저 자금 투입 부분들을 인프라 투자처럼 정부가 이 자금 주도 부분들을 먼저 투자를 하는 그런 방향 부분이 됐다면,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생태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지금 활력소 자체가 없다 보니까 외부적인 수혈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걸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고를 좀 드렸던 것처럼 현재 어떤 내용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 부분들이 있으면, 지난주 후반부터 이 발표 부분들이 좀 나왔죠.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내용하고 현재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 부분들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지난번에 우리가 베네수엘라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좀 해드렸죠.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과는 좀 틀리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코멘트 드렸던 내용 플러스 추가되는 내용 부분들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말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정말 괜찮은 기업들이 뭐 아무래도 이제 많이 실패를 하겠죠. 실패를 하겠지만 100개 실패를 하더라도 100개 정도 지원을 해서 90개, 95개가 실패하더라도 나머지 4개, 5개가 정말 거기 기업 산업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 부분을 한다 하면, 이건 이제 국내를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보는 거죠. 자체가 글로벌로 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나머지 95개를 대체하고도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더 많은 지원책 부분들이 드라이브를 과감하게 좀 걸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나왔던 게 그 스톡옵션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어요. 아마 이 금액 부분들은
비과세 범위라든지 그리고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했을 때 뭐 받을 수 있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부분들은 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일단 높은데 벤처 쪽에 어떤 대표 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스톡 옵션이 2000년도에 3천만 원 정도까지 비과세 한도였죠. 그리고 이걸 뭐 99년도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약간 3천만 원과 5천만 원 정도에 따라서 비과세 범위 부분들이 틀린데 이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기본 3천만 원 이상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민관 기술 개발 기금이 있죠. 팁스라고 해가지고 몇몇 기업들이 지금 상장되는 회사도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팁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술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부 벤처 부분들 인증받으면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혜택 부분을 주었었는데 이걸 정부가 예전에는 선정 부분들 했는데 이걸 민관 쪽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민관이 봐가지고 좋은 기술이라고 하면 정부가 거기 R&D 비용 부분들을 제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서 보면 투자를 지금 민관 자금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주도로 이 벤처 투자 부분들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금 부분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만약에 수익이 좋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을 벤처 투자 부분들 했는데 뭐 이 재자금을 1000만 원이라는 자금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여러 사람 걸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벤처 투자를 하는 펀드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수익률이 좋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민간 쪽에서 계속 더 활성화가 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쪽 벤처 창업 쪽에 벤처라든 이런 부 쪽에 민관 쪽에 주도하는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세제 계획이라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의 자산 축소 부분들을 통해서 그 자금들을 지금 민간 쪽으로 유통을 좀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부분들을 좀 하죠. 그래서 향후에 그 FMC가 패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나오면 은행 쪽에서 아마 투자 부분들을 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요. 왜?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상장을 통해야지만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이 벤처 쪽에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 수익률 부분들을 확정하거나 어떤 방향 부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그 회사가 상장되었을 때만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경향 자체가 상당히 좀 커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에만 독특한 그런 구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장을 시켜서 자금 회수를 하는데 11년 이상 걸렸답니다. 자료조사 부분들 합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벤처 투자 부분들이 지금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이 상당히 활성화됐죠. 그리고 팁스라든지 기술 창업 지원 관련된 그런 센터 부분들 조언해주고 빨리 상장이라든지 어떤 기술에 괜찮은 기술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협력 부분들에 M&A 해가지고 파일을 키우는 이런 게 상당히 활성화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자금 회수의 방향이 상장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벤처 투자 회수 비중이 M&A가 거의 90%가 넘어요. IPO,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 상장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6%. 그러니까 거의 뭐 절대적인 게 M&A. 그냥 기술력이 좋으면 서로 M&A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뭐 브로드컴이 퀄컴 관련된 부분들 M&A 이건 상당히 나중에 한번 또 분석을 한번 할게요. 뭐 뒤에 애플이 있지 않느냐. 지금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파일 자체가 완전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은 벤처 투자 부분들 했을 때 자금 회수할 수 있는 방향의 주력이 M&A고 우리나라는 IPO예요. 우리나라는 기업 공개가 거의 90%예요. M&A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성격 자체가 틀려져. 그래서 지금 코스피라든지 이 코스피의 이 시장 활성화 부분들에서 이 M&A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그 기간 자체가 상장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10년이 걸리는데 M&A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좀 더 빨리 회수가 되겠죠. 여기서도 규제 부분들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연기금 투자 비중 자체가 코스피가 거의 120조 이상이 투자가 되고 코스닥은 4조 5조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워낙 그 뭡니까 시총 자체라든지 인덱스 자체가 서로 별도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반 펀드 매니저라든지 이 매니저들이 어떤 인덱스를 따라 추종을 하죠. 인덱스를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코스닥까지 포함시켜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부분들 혼합 부분들 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투자 부분들을 진행을 했을 때 기금 평가 운용 평가 시에도 배점 확대 부분들을 해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우리가 3월, 6월, 9월, 12월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들이 나온다고 보는 이유도 하나 뭐냐면 펀드 매니저들도 그 분기당 어느 정도 펀드 수익률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거기서 성과 부분들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자금 관리 부분들의 기간 자체가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 받거나 이게 결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배점 부분들을 플러스 알파를 더 준다 하면 그리고 그 별도의 지수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코스닥 쪽에 자금 투입 부분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구조 부분들을 만들게 된다 하면 코스닥의 수급 자체는 상당히 좀 개선될 수밖에 없겠죠. 그 평가 배점도 확대하고 그걸로 통해서 지수 인덱스 부분들이 편입이 된다 하면 편입 부분들을 확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관의 매수 금액 자체는 올라갈까 말까 올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연기금 투자 비중 부분들을 10% 상향 올리는 방향 부분들을 뭐 다음 달까지 논의해서 아마 확정 부분들 좀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빠르면 내년부터 이 자금 규모 부분들이 커지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기금의 활용 방안 부분들의 그 가이드라인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기금에서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스닥은 아시다시피 툴 자체가 코스피에 비하면 좀 작죠. 뭐 시총 이제 셀트리온도 코스피로 이전을 하고 뭐 시총 상위 종목분 보면 뭐 몇 조, 뭐 10조 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금 쪽에서 기금이란 기관 쪽에서 중장기 자금 부분들이 들어오게 된다 하면 뭡니까 예전에 활성화처럼 계속적인 자금,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 자금 자체가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이런 추가 대책 부분들을 좀 더 키우는데 1차적으로는 코스닥 위원회의 독립성 부분들을 좀 강화를 좀 시킬 것 같고 그 다음에 R&D 우리가 이제 기술 개발 부분들 할 때 R&D 세액 공제 부분들을 한 40% 최대 40%까지 증가를 좀 해줄 것 같아요. 이것 역시 빠르면 이번 달 말이라든지 다음 달 정도에 발표가 좀 나올 것 같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기금 쪽은 그 중장기 투자 자금이죠. 자금 자체의 성격 자체가 좀 틀리죠. 그래서 연기금의 투자 수익률 성과 평가 비중 자체 벤치마크 부분들을 지수를 개선을 하고 여기에 코스피 주요 기업들하고 합해가지고 니케이 비슷한 그런 인덱스 만든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아까 스톡옵션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30조 규모의 혁신 모금 펀드 그래서 제가 바이오 테크놀로지 관련된 부분은 너무 조금 과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물론 이제 제약이라도 몇몇 종목군들 계속 돌아가면서 몇몇이 한두 종목씩 탁탁 치는 움직임 부분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신라젠, 애니젠, 앱솔로 이런 종목은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개인 투자자들 휘어놓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그 외에 이쪽 벤처 창업 활성화,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이죠.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달, 다음 달부터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 나오고 내년부터 바로 집행해요.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본 사태 나왔을 때 양적 완화 부분들을 통해서 중국도 어마어마한 자금 자체에 어떤 인위적인 자금 지원 부분을 하니까 지수 자체가 살아버렸죠. 지수가 그대로 점핑 나왔죠. 아베노믹스도 마찬가지예요. 막 주식 사줘버리고 돈을 발권을 해가지고 채권 사주고 주식을 대놓고 사버렸어요.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 그래서 니케이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엔화는 약세되니까 주식을 또 사주니까 주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어떤 부의 창출 부분도 일어나니까 기업들은 고용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고용이 올라가니까 임금도 올라가고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는 이런 선순환 사이클 부분을 만드는 역할 부분이 누군가가 자금 지원 부분들을 하면서 스타트가 좀 들어갔던 거죠. 우리나라도 이 코스닥 차기 주도주 흐름 부분들 벤처 창업 열풍 부분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정부 정책 관련된 수혜 부분들이 집중되는 거기에 연관성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조 원 규모의 혁신모금 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연기분에 큰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그 자금이 선택할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국민연금이 사는데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 사는데 100원짜리 200원짜리 살까요? 회사에 뭐 적자라든지 이런 기업들 물론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입니다. 합니다만 기술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100원짜리 200원짜리 그런 종목군들을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가 살까요? 당연히 안 사죠. 당연히 안 사죠.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의 기술력 부분들이 뭔가 레퍼런스 부분들이 되는 회사 쪽에 자금이 더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 그 종목군들 어떻게 되나요? 템버거가 될 수 있어요. 템버거까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자금 지원 부분들 그 회사 코스닥의 밸류에이션 부분들을 더 좋은 플러스 알파 부분들을 준다 하면 주가 부분이 뭐 10,000원짜리가 20,000원, 30,000원 움직인 것은 쉽게 가버릴 수가 있어요.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덱스에 포함이 되면 그렇게 시총 상위 종목분들을 어느 정도 일부는 편입 부분들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자본의 당근책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톡옵션 비과세, 엔젤 투자자 소득공제 부분도 아마 좀 더 확대될 것 같아요. 엔젤 투자자들은 소득공제, 그 다음 우리 사주도 소득공제하고 공모 창투 조합들의 세제 지원, 자, 이 부분도 하고, 기존 같은 아까가 M&A 부분들을 M&A 부분들을 진행하는 게 미국 방식, 우리나라는 이 자금의 회수 부분들을 IPO를 통해 가지고 거의 90%가 자금 회수 부분들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지금 풀어주려고 하는 방향들이 상당히 좀 많이 커지는 게 뭐냐면 대기업들이 인수합병 부분 아무래도 자금이 많으니까 대기업이 좋은 기업들이 있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려면 대기업에서 그 수직구조 부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의사결정 부분이 상당히 좀 느리죠. 근데 중소기업들은 어느 특화되는 기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M&A를 통해 가지고 대기업에게 인수합병 부분들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지금 어떤 책 부분들이 나오냐면 이 대기업, 중소기업이 있다가 중소기업이 있을 때는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정부에서 여기는 혜택 부분들을 좀 더 주죠. 근데 만약에 대기업으로 편입하게 되면 이 기존의 혜택 부분들이 많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업에 편입된 중소기업 지위를 3년 정도만 인정을 했는데 이걸 2배 이상 7년 정도 연장하고 인수합병 부분들 할 때 세액공제 요건 부분들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벤처기업 인증제도는 민간으로 이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대기업들이 아니면 누군가가 자금 주체 부분들이 있었을 때 자금 주체가 있었을 때 좋은 기술이 있으면 M&A 그러니까 아까 실리콘밸리 방식 부분들로 여기를 지금 독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조 원 규모의 핵심 펀드 조성을 정부 지출은 3조 원, 민간은 7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M&A 부분들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 창업 부분들의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지난주 후반에 나온 내용인데 연대보증제도가 걸림돌이었어요. 연대보증제도를 지금 근데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보증금이라든지 뭐 기술보증금 있죠. 창업한 지 7년 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대표를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뭡니까? 연대보증 때문에 한번 창업 부분들 실패하게 되면 집안 자체가 이것 때문에 계속 뭡니까? 족쇄가 좀 되죠. 물론 이거에서 뭡니까?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발목 잡힐까봐 창업 부분들을 독려하지 않는 이걸 어떻게 보면 워밍업 좀 뭡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정책금융기관에서 전체 대출의 한 80% 연대보증 의무를 면해주고 나머지 20%는 뭐 이제 시중은행들하고 연대보증 부분도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 부분들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보증제도의 전면 폐지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술 창업이라든지 어떤 창업 부분들 만약에 또 파산 뭐 창업 부분들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에 대한 혜택 부분도 좀 주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M&A 부분의 어떤 강점 부분들의 세제 혜택, 그 다음에 스톡옵션 부분들에도 세제 혜택, 그 다음에 아까 지수상의 인덱스 중장기 자금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중장기 자금이 이 코스닥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판로 자체를 좀 열어주고 있고 그리고 일반 개인 그 창업을 원하는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걸림돌을 했던 연대 보증제도 부분들의 어떤 족쇄 부분도 좀 풀어주고 있고, 그리고 많은 엔젤 투자자들이라든지 뭐 이 엔젤 투자자들이 했을 때 이 세제 혜택 부분들, 세금공제 혜택 부분들 계속 지금 올려주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런 그 정책적인 부분이 나와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진짜 커요. 저는 근데 이게 예전에 2000년도에 한번 거품 부분들이 있어서 꺼져서 휴유증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는 더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기술 자체가 알리바바, 알리페이 막 이런 거 하고 아마존이 지금 캐나다 쪽에 또 제2 분사 부분들을 만들면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어요. 저는 좀 무서워요. 나중에 이제 뭡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유통이라든지 모든 서비스 부분들이 온라인상에 다 통합이 될 텐데, 이 주도권 부분들을 뺏겼을 때 우리가 검색 시장에서도 플랫폼 부분들이 주도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명함 자체,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완전 틀려지죠. 예를 들자면 막 검색 쪽에서 본다 하면 네이버죠, 우리나라. 그 전에 야후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다음도 열심히 검색 부분도 좀 했지만 못 넘어서잖아요. 이 검색에도 주도권 부분 자체를 네이버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넘어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 부분에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 쪽에 라인에서는 동남아라든지 일본 쪽이라든지 남미 쪽에서는 절대적인 권한 부분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로 못 이기죠. 한번 딱 플랫폼 부분들 잡아버리니까. 그쪽 시장에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딱 중심을 잡아버리니까 나머지 업체들은 1등과 2등과 3등 간의 격차 부분들이 완벽하게 커요. 이건 게임 자체가 되질 않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이라든지 그다음 알리페이 이런 서비스 자체가 그 나라에서 아니면 하나의 기준으로 지금 점점 잡아가고 있어요. 이게 기준으로 돼서 나머지 후발 업체들이 이걸 이기려고 하면 못 이겨요. 아마존 유통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완전 잡아버렸죠. 알리페이는 지금 이미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의 결제 부분 넘어섰어요. 이미 넘어서서 물론 삼성페이가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쪽 그 알리페이 이 부분들은 보험이라든지 증권, 금융 부분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제 점점점 해외 쪽으로 나오게 되면 글로벌 표준 자체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벤처 열풍 부분들 이래가지고 새로운 기술 부분들로 여기에 판 자체를 어떻게 끼어들려고 해도 끼어들 수가 없고 그 플랫폼에 종속이 되는 거죠. 버블이 일어나도 돼요. 여기는 우리나라가 더 차기 먹거리 부분을 위해서는 정부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금액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인덱스 쪽에서 어느 정도 자금 지원 부분들 한다고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기존의 제조업의 어떤 사이클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통합 경제 부분들 그리고 예전에는 제조업 부분들이 그 나라, 그 주변 국가 부분들의 영향 부분들 주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다른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끼치려면 시간이 기본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죠. 근데 이 글로벌 플랫폼 부분들은 속도 자체가 더 빨라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5G가 되죠. 5G가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가적인 산업군이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이제 가끔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페이스북에서 서로 어떤 기사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공유 좋은 내용 부분들, 향후 미래 기술 관련된 부분들 서로 공유를 하고 정보 공유 부분들을 하는데 엄청나게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에서 우려하는 예전에 2000년도에 버블 부분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런 우려 부분들을 하실 수 있는데 더 많은 투자 부분하고 거기에 정부가 이런 방향 부분에 포커스해서 자금 지원 부분들을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 투자 부분들을 확산화시킬 수 있는 자금 지원에 먼저 우리가 예전에 리먼사스 때 일어났을 때 정부의 자금 부분들이 재정 투자가 됐던 것처럼 이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럼 뭡니까? 돈이 가는 길에 수익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이걸 단순히 정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연기금이라든지 중장기 자금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발판 부분들을 제도가 제도의 발판 부분은 돼야지 그 위에 하나하나씩 올릴 수 있죠. 그 제도의 발판 부분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리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10층 부석 코스닥 차기 주도주 흐름 기대할 수 있을까? 코스닥 여러분들하고 좋은 인연이 돼서 코스닥 800이 아니라 900포인트 가서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라는 그림 부분들을 그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900포인트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심층분석 코스닥 차기 주도주 흐름 부분들의 핵심 키워드 제2의 벤처열풍으로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금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그 장중의 심층 분석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면서 잠깐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시장에 어떤 변동사항이라든지 체크 포인트들이 있으면 중간중간 스팟이든 아니면 이렇게 심층 분석 부분들로 계속 방송을 만들어서 조사를 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이쪽 주식시장이라는 경제 흐름 부분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있으면 장중 스팟에서 잠깐 후기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단톡방이라든지 공유 모바일이라든지 PC 버전에서 공유할 수 있죠. 녹음 부분들을 공유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공유하셔서 좋은 내용 부분들 다른 지인분들에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공유하기 그리고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면서 금요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심층 분석 방송은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녹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